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의 작은 스위스 같은 곳, 작은 스위스죠. 가스트로통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촬영하는 거를 새벽 5시 반 정도에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곳 가스트로통의 김영심 대표님께서 장소를 협찬해 주셔가지고요. 이곳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적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예금은 처음 들어간 돈이 그대로 12개월 동안 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에 같은 경우는요.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이 가지만 마지막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은 거의 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의 절반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예금 적금 계산기라는 어플들이 워낙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어플 이용하셔서 계산해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금융권에 따라서 왜 금리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1금융은 시중 8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금융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그리고 3금융은 잘 아시죠? 착하게 살고 싶은 아저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들이 있죠. 새마을금고 있고요. 수협 있고요. 신협 있고 우체국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 농협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리고 또 있죠. 지역은행이라고 해서 뭐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남은행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요. 한 1.5금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사이에서 1.5금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아니면서 1금융도 아닌 그런 사이에 껴있는 은행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적금이나 예금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2금융, 그 다음에 1.5금융, 그 다음에 1금융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이자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1금융, 1.5금융, 2금융 순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LTV, DSR 기준이 워낙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1차적으로 이자가 낮으면서 LTV가 낮은 최대한으로 1금융에서 받으신 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2금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1.5금융인 그런 상호금융 쪽에서 대출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거를 2금융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금리 부분 확인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모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시중에 나오는 적금 금리라든지 이자 금리, 예금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파인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대출 금리까지도 대략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특판금리 좋은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야지 하지 않으셔도 대략적인 부분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참고할 것들이 있는데 방금 계속 상호금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금융도 아니고 2금융도 아닌 1.5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적금을 하게 됐을 때 상호금융 전체 통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요. 1.4%에 해당이 되는 지방세만 내시면 돼요. 15.4%가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 소득세가 아닌 1.4% 지방소득세만 내시면은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담 없이 조금 저렴하게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사람들의 선호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금융권으로 가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죠.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1금융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당연히 이금융권에서는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이자 수익을 얻고요. 거기에 대한 것만큼 이제 고객들한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금융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 그냥 쉽게 다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1.5금융은 이런 상호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1금융에 밀려 2금융의 이자 지급 부분에 밀려서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이러한 혜택들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쉽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조율할 수가 있고요. 꼭 예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